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이혜민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민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센터장 이혜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후로는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좌장으로 저를 이제 재단에서 나름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섭외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의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장점은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저희 나름대로 현재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통틀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퍼런스 대표께서도 지금 저희와 같이 이제 FGI를 뛸 때 이제 그 부분을 저희 연구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이 사업이 일학습 병행제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찾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사실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이런 점들은 홍보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현실이 이러니까 저희가 좀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또 바라봐 보시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플로어의 의견을 최대한 오늘은 반영해서 좀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시각이 딱 4시 정각이어서요. 저희 토론자분들은 한 7분 정도의 주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오버가 되는 점들은 제가 좌장으로서 나름 컷 하겠습니다. 저희는 17시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까 저희가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처음 이제 들으셔서 이제 정도 돼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좀 각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지금 한양대, 그다음에 가천대,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한국공학대에 지금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교수님들께서 지금 현재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럴 때 어떤 점이 좀 더 저희가 정보를 알았으면 좋은 그런 것들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오늘 충분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짝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유퍼런스에 있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지금 조사를 했을 때는 비록 높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체 산업단지를 통틀어서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분포하는 게 아니고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재 실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형 모델에서는 현재 이러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모델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학생이 취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선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로서는 되게 모범적인 모형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살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좀 세 파트로 어찌 보면 저희가 좀 나눠집니다. 토론자분들께서 교육 프로그램 설계 측면에서 어찌 보면 대학교와 교육청에 계신 우리 대표 발제 패널 분들께서 그런 내용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관점 에서 또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정책 참여자이신 지금 학생이 또 대표로 참석을 하셔서 오늘은 이 패널에 각 주제별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그리고 한 분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요약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교육계 측면에 있는 지금 한민석 한국공학대 사업단장님께서 그 먼저 패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조기취업형 인재양성사업단을 맡고 있는 한민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한 내용은 지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2018년에 이제 처음 출범해서 현재 전국의 15개 대학에서 4년제 학사과정과 1.2년제 전문학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별도로 또 7개 대학이 조기취업형 대학원 과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사과정 또는 전문학사 과정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중등 또는 고등 교사님들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아직 많이 더 저희가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한 단계 더 버전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고민한 내용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취지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 진출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늦은 편에 속하는데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 병역 문제라든가 또는 대학 졸업 이후에 요즘 흔히 말하는 쉬었음 청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더더욱 지금 사회 진출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대학 졸업까지의 교육 과정과 이후의 사회 진출에서의 직업 선정과 자기의 이제 진로 설계에서의 어떤 현실과의 괴리감이 큰 것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의 진학과 그다음에 본인의 취업을 동시에 한번 출발해서 그 일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주관한 사업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입학한 학생들이 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과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부분 적응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 대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평균 중도 탈락률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역시 이 대학 진학과 취업의 동시의 선택이 그 이전 단계에서 뭔가 선험적으로 좀 경험을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 모형 연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의 그 롤 모델이 되는 독일의 아우스빌든 같은 지역의 직업 고교 같은 경우는 다 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떤 그 학력이나 또는 그 입시에 대한 경쟁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고교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고 요걸 이제 대학 모델로 이제 재수정을 한 건데 고교 과정에서의 이런 사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더 탄탄하게 마련돼서 고교와 대학 간의 어떤 연계점을 좀 강화시킨다 그러면 훨씬 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양한 선경험들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중간에 본인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본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런 컨셉들이 좀 더 현실화되기 너무 좋은 이제 요건으로 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서 이제 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로 해서 이제 교육부가 주관을 하는 사업에서 라이즈를 통해서 지자체로 이 사업의 주관이 이제 이관이 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의 산업체, 대학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델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제 지역 고교 선생님들 그리고 진로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대학과 산업체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그다음 임호건 장학사님께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신데 수원도 오늘 진로 중등 진로 전담 교사 네트워크 또 진행하고 있어서 저 끝나자마자 또 가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시흥에서 진로 선생님들 여기서 또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대학에서의 그런 프로그램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좀 우리 직업계고 측면에서 이 제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산에 처음에 장학사 생활했었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의 진로 직업교육 정책과에 있었고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너무 질려서 이 수원에서는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업무를 또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 안산의 스마트허브 엄청 크죠. 우리나라 제일 대규모인데 학생들 현장 실습이나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 현장 실습이나 취업의 문제 때문에 몇 군데를 많이 방문하고 사실 그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학생들 잘 적응을 못해요. 우리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제조업 기반의 이러한 데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견디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경로를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지역만 보더라도 경기도라든지 타 시도에 비해서 보면 취업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평균보다도 한참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처음 접했을 때는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것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학생들을 인재를 키워내는 모델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지원이나 국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취업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안타깝게도 취업률이 아닌 진학으로 처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취업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하게 학교에서 취업했다라고 하는 그 통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고용보험에서의 그러한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간 그 산정 지표를 가지고 취업률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근데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말은 선취업으로 해서 대학과 연계돼서 하지만 1학년 때는 고용보험에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롯이 진학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오늘 혹시나 이러한 자리에 교육부 관계자가 오셨으면 제가 전화로도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부서가 달라요. 네, 이 부분과 우리 직업계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괴리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홍보 공문이 오면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반고로 뿌리긴 하지만 직업고에도 뿌려도 직업고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메리트를 갖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꾸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학년 때 물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다른 학생들, 다른 대학생과 똑같이 대학 1학년 과정을 똑같이 하지만 이때부터라도 이런 지원을 기업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을 좀 실제로 해주는 이러한 지원도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대학 관계자라든지 기업 관계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자리 재단 이런 데서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청소년들은 제조업을 여전히 그 3대 업종으로 인식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테크니션이나 엔지니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진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구조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계고나 대학 기업 간 연계가 실질적으로는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공 적합성이 좋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이 전공 적합성이 좋다는 것은 우리 직업계고 친구들이 중학교 때 이미 내가 무엇을 할지를 미리 선정해서 선택하고 온 학생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시흥은 지금 경기자동차과학고 교감선생님도 오셨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안 돼 버렸어요.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군자 디지털과학고도 있고 시흥에 경기 스마트고도 있죠. 이런 학교들이 잘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제조업 기반의 인재들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특히 시흥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공학대도 있고요, 경기과학의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데 좋게 이렇게 학생들이 다 여기 끌어와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가도 일반계 학생들이 대부분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 개선 방향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업률 산정에서 고용보험이 안 된다면 최소한 재외 인정자로 분류를 해주거나 이렇게 선 고용 트랙은 취업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에서도 이런 정합성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중학교 진로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테크니션, 엔지니어 직업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한 나라에서 이 부분을 바칠 만한 인재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한 것은 늘 그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모집이 힘드니 지금 지방에 있는 직업계고는 동남아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만 받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는 아직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곧 우리한테도 다가올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학과는 그 교육부에서도 산학협력 주 대학 부서죠. 산학협력 취창업 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직업교육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거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흥은 이렇게 대학 기업 중심의 산학협력과 지역 정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맞춤형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시흥의 정주에서 시흥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학생들도 꼭 이 제도를 통해서 좀 키워줬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의 패널 분께서 너무 시간을 딱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요약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한국공학대 교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그 토론문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인사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에는 하지 않으셨지만 어찌 보면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매칭 그다음에 인턴십을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기업 간의 정보 부족 그 격차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문제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자랑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장님 이런 예.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조금 그래서, 제안을 한 거고 예. 일부는 반영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쵸, 그쵸. 예. 이거 조금 민감한 내용도 있어서 아. 나중에 Q&A 시간이 있다면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바라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중점으로 봐보시고 또 후에 토론할 때 플로어 질문으로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학생과 기업 간의 정보 부족은 지금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상 저희도 참 풀기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요번에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것을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 라이즈 산업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성과 지표를 잡는 데 있어서의 그 진학이 아닌 그리고 취업률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현장에서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직업계고의 핵심 성과 지표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현장 지표 평가 지표까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산업계 및 기업의 관점에서 우선 시흥시 소부장 경영인 협회 김창수 사무총장님께서 또 한번 패널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기업인들은 이런 스피치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좌충우돌 할 건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은 저희 그 사단법인 시흥시 소부장 경영인협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부장이라는 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흥시에 기반을 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저희 약 4천여 개의 사가 모여서 저희 협회를 이루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창수고 저 역시 기업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기업을 하다 보면 청년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청년이 안 옵니다. 왜 안 올까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또 좋은 청년이 들어와야 기업이 발전합니다. 사실 여지껏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힘은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 안타까운 게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이 특히 안타까워요. 조금 대규모 사업장들은 좋은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장에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오늘 주제니까 조금 엮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알고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또 모든 그 교육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언젠가는 창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 공돌이거든요. 저 이제 지금 CEO 하고 있지만 저 토목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CEO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에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세요. 언젠가는 꼭 전공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기술을 배우다 보니 그 기술이 나의 밥벌이가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유지 발전해야 우리 그 제조업의 가능성이 경쟁력이 세계를 압도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을 이끌어가는 K 방산, K 우주 뭐 이런 것들의 원천력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 제조업이 많이 그 무너져 있는 게 제가 뭐 여기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많이 썼지만 청년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왜 안 오려 하냐? 일단은 인식이 안 좋대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인식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개론만 배워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사실은 회사의 특성에 맞는 지식을 또 쌓으셔야 그분들을 또 중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 요즘에 이제 워낙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똑하시잖아요. 이제 한 5년 이렇게 지나면 그분들이 이제 중간 관리자 되십니다. 팀장급들 뭐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규 이렇게 대학생들이 현장에 딱 왔는데 우리 상사가 베트남 분이신 거예요. 뭐 그분들 저희가 폄하하거나 그러는 거 아닌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저도 이제 모집 공고를 내보면 사무직 그러면 엄청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이력서를 딱 읽어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이거 배웠습니다. 막 뭐 직업교육해서 어디서 뭐 이런 거 막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네, 그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에 기인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엔지니어링일 수도 있고 청년 엔지니어링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그런 현장의 각각의 그런 기계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중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기피를 하다 보니까 정작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외국인 관리자고 그래서 더욱더 청년들이랑 멀어지는데 이 제도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제조업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학위를 취득하신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시의 일부 기업들은 너무 이분은 기술이 괜찮아서 먹고 살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굳이 깊이 해야 되는가의 사회적 인식은 조금 제가 좀 아쉽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청년이 들어와야지 기업이 혁신합니다. 사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세요. 아직 챗 GPT나 뭐 AI 막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사용 못 하시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 젊은 친구들은 습득 속도 빠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지금 외국인들 있어도 단순하게 단순 업무 지시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협회만 해도 저희 올해 이제 이런 이슈를 좀 달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 외국인이 현장직들은 거의 다 외국인이시고 거의 공장장급이나 팀장급들만 한국인 그 회사에서 예전에는 소통을 안 하셨어요. 막 소리만 지르시고 막 뭐라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이 지금 저희 대표님이 네 KT에서 오셨는데 KT에서 오셨으니까 이분이 AI를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AI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번역도 하면서 했더니까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셔서 그 회사가 이번에 뭐 AI 혁신 대상 뭐 이런 거 제조업 케이스로 이번에 받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려고 하면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런 제도가 잘 자리 잡아서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숨쉴 수 있는 그런 참교육이 됐으면 하고요. 현장을 모르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욱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시면 기업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청년에게 드릴 거고 그 청년은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주시는 기업을 그리고 그런 직원이 되시기를 희망하고요. 저희 기업은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 EM시스 김철수 대표이사님께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EMC 대표 김철수입니다. 옛날에 제 이름 때문에 많이 알았는데 요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예. 그래서 좀 옛날에 교과서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전자파 관련 측정 장비, 분석 장비 뭐 이런 거 국내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또 새벽에 또 나로 올라갔는데 나로에 들어간다든지 군사용, 우주용 이런 데는 들어가는 이제 전자파 필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조기 취업형을 비롯해서 신입 사원이 들어와서 기업에 계속 근무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이 전체 개념의 이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건가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은 조기 취업형 같은 거는 한 발자국 앞서 나가서 고등학생 때 이제 취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학생이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이들 특성이 뭐 오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한 뭐 저희 회사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일단 그 조기 취업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직장 오기 전에 1년간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미래에 대해서 너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좀 희망도 주고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해 동기부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장학금 제도하고 이어서 같이 가고 있지만. 기업하고 지자체에서 좀 해외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실제로 뭐 일본의 그 산업을 볼 수 있는 시찰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기회를 좀 주서 현장을 많이 느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 있다 기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경우 케이스가 이제 조기 취업형 같은 경우 무조건 2년 있어야 되니까 2년 플러스 10개월 3년 있어야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신입 사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계가 1년 이내 40% 60% 나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그 3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게 왜 일어나는지 하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성으로 보면은 그 사수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한다는 거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죠. 그러면 사수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수는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키고 뭔가를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켜도 이 결과물이 잘 안 나고 뭐 이렇게 오면은 이제 짜증을 낼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2년 마치고 회사에 딱 들어오면은 저희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 3명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 정년하신 분, 그다음에 외부 기업체에서 몇십 년 하신 분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부서에 맞는 교육을 시킵니다. 기초 교육, 이론 교육 이거 해서 오면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부모님처럼 편안하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부서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럼 그 부서에 배치를 시키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 친구 뭐를 이렇게 적은 말을 알아들어요. 그 선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다른 나라에 온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 온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점점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다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 조금은 모르는데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희망 있어. 희망 걸어서 기분도 좋죠. 선임이 내가 밥이라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교수들 초빙해야죠. 내부 왜 학교의 교육이라는 게 실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러면은 이 기본 교육을 해줄 때 중소기업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이때 이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죠.
기업하고 같이 내가지고 약성해서 그 학생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계속 있어야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에도 내놨지만은 그뭐 3개월이나 이래 있으면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기 취업형 졸업하면 나가요. 대부분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한 3년 전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이 학생 이제 들어와서 기업에 같이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성장할 때 필요한 비전 이게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그 7단계 로드맵을 그려놨습니다. 처음에 신입 사원의 교육 과정은 뭐고, 교육은 누가 시키고, 그다음에 그 평가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1단계 올라가면 2단계는 이제 그 수준은 무슨 단계 기업 이제 부서별로 다 달라요. 그거 교육시키는 담당자, 평가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본인이 먼저 해요. 본인이 나 이 수준이 됐습니다 하고 본인이 체크해가지고 오면 팀장이 체크해가지고 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급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자. 이게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요. 이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영씨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래 세대가 AI 세대입니다. 특히 시흥 같은 경우에는 60%가 제조업이잖아요. 이 AI 세대하고 이거 협업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입 사원하고 이제 AI를 저희 내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내년 이제 들어오는 신입 상하고 우리 이제 그 경력자하고 붙여서 해보자. 충분히 할 수 있다. AI 잘하고 이쪽에는 경력이 있으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시작을 할 텐데 시흥시도 그런 모델을 발굴해가지고 시흥시 모델로 하나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대학도 많이 있고 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기업 이렇게 같이 나가면은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제안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산업계 및 기업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김창수 사무총장님께서는 청년들이 제조업 현장을 기피하는 이유, 그리고 그 어찌 보면 선입견과 그 불투명한 직무 경로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장 경험이라는 것이 곧 관리자의 자본이라는 형태의 현장 경험 없이는 관리자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을 결국 관리자로서 전 제조업이 될 경우에는 국내의 제조업이 무너질 수 있는 지금 위기 길로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혁신적 관점에서 그 제조업의 다음 어찌 보면 미래 먹거리 30년을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대표이사님께서는 어찌 보면 저희가 되게 참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저희가 3명의 멘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는 아주 소규모의 그러한 사업체에서는 참 도입하기 어려운데도 어찌 보면 회사의 자본을 들여가면서까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더 나아가서 AI 기반의 어떤 산업 신입사원과 경력자의 협업, 그러한 어떤 혁신적인 지금 모델을 내년에 또 수행하시면서 또 어찌 보면은 또 성공적인 모델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산업계 및 기업의 관점에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저희 청년 노동자 면서 이제 재학생의 관점에서의 한번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이자 화성시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예림입니다. 우선 저는 23년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유기도 하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 이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몸소 느낀 거를 좀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업과 일을 동시에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1학년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학비에 부담감이 없었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400만 원 정도의 이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하기에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학년, 3학년에는 기업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50%의 등록금을 이제 제공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로 인해 좀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또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학업에만 하더라도 이제 4년 만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3년 동안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고 함으로써 이제 3년 만에 조기 졸업이 가능했고 또한 실무 경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되게 장점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또한 많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앞에 발표해주신 분들께서 이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재학생으로서의 이제 고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을 하게 되었을 때 좀 청년 노동자로서 아쉬웠던 점과 힘들었던 점에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학업과 업무를 함께하는 과정이 체력적으로 정말 상당히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장학금과 다른 많은 이유들로 학교를 들어오게 됐지만 이 3년 동안 다 해내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시간도 거의 없었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그냥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학업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3학년 들어와서는 이제 제가 하루에 잘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개인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더 큰 메리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출신을 좀 일반 학과와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같은 한양대학교 에리카라고 하더라도 다른 많은 학과들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학교를 입학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또 직업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한테는 조금 미움을 받는 시선이 많았고 또한 저희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회사나 기업이나 또 사회적으로 계약학과에 대한 시선이 크게 아직 좋지는 않다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시선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폐업 시에 이제 6개월 안에 재매칭이 되지 않으면 제적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회사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없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받는 부담감이나 또 6개월 안에 재매칭이 되지 않으면 3학년까지 온, 2학년까지 온 그 시간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힘든 고충이라고 이제 학우들에게 많은 공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정은 청년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근무 태도가 아주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문제점에서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 3학년 때는 회사와 다니기 때문에 수업은 야간에밖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주 4일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관련된 좀 수업들을 듣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이제 저희가 총 들을 수 있는 학점이 23학점이면 한 학기에 저희는 12학점밖에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등록금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수업들을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야간 수업밖에 듣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거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국가적인 규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점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저는 청년 엔지니어가 조금 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퇴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에서 1년만 버티고 바로 퇴사를 하거나 일찍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되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제일 많은 이유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봐왔다는 그 회사의 인식으로 조금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직도 학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또한 3년으로 이제 학사 졸업을 했지만 전문대학교 졸업과 동일한 이제 대우를 받는 것들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퇴사율이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생에 대한 3년 만에 졸업을 한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길이고 버텨주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인식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은 회사와 학교 정책을 구조적으로 개선이 좀 다방면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가장 현실적인 의견을 어찌 보면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박수가 아주 크게 쏟아졌습니다. 네, 김예림 재학생의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의 얼마만큼의 사회적 시선이 어찌 보면은 아주 재학생들에게 그리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의 처우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인으로 저희 어찌 보면 재직하는 저희들 모두 다가 이번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네요. 지금 4시 40분입니다. 저희에게는 20분 정도의 토론의 시간이 있고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또 이 지금 나와 계신 패널 분들께 또 각각의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패널 지금 실태 조사를 진행한 주체가 이제 접니다. 그 유포런스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아까 표기에 있었던 그 1,900명 남짓의 어떤 외국인 노동자라는 부분은 시흥시를 전혀 대표하지 않습니다. 시흥시는 외국인 체류 자격을 하는 분들은 약 41,883명 정도 됩니다. 예, 시흥시에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등록 외국인 시군구별 체류 자격 인원이라는 게 늘 비자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조업이 E9 비자라고 하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받는 외국인의 수는 약 그중에서 한 19% 정도 됩니다. 한 20% 남짓 차지하고 있고요. 그 수를 따지자면은 약 한 8,000명 남짓 됩니다. 즉 시흥시 제조업에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9만 명 정도에 되는 인원 중에서도 고용 허가제라는 법무부의 정식적인 비자를 거치고 전문직 비자로 돌렸을 때의 그 인원이 약 한 8천 명 정도가 현재 체류하고 있고 그분들이 연역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그분들이 관리자의 후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아까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들이 안 들어오면 결국 베트남, 동남아의 주된 어찌 보면 한국에서 털을 잡고자 하는 그 분들께서 결국 한국 제조업의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주분들의 어쩜 니즈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든 이러한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청년들이 쉽게 들어오고 사실상 바로 퇴사하지 않고 요번에 지금 정주에 있어서의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를 또 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에 남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도 안에서는 시흥시의 어느 기업의 경기도 어느 기업에 뛰어도 상관없지만 시흥시가 어찌 보면 길렀는데 길렀으니 결국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8대 2라는 법칙이 있듯이 누구는 대학원을 가야 되고 누구는 관리자로서의 중간 관리자까지 가지는 역량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산직, 단순직 어찌 보면은 그런 역할들 하는 분들도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안내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데 어려움이 겪는 거는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계시는 중등학교 교사님들과 고등학교 교사님들께 그리고 대학교 관계자분들께 요청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은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 이제 플로어 계신 분들께서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패널 분들께서 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감안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어느 패널 분에게 좀 지정을 해주시면 패널 분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 김창수 사무총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거에 굉장히 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가르칠 때 현장을 위한 교육을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똑같은 그 일을 하는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회사마다 좀 다른 거 쓴다고 하면 그걸 대표적인 거 하나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만족스러운 교육 과정을 만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협업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도 학교 차원에서는 그런 현장 위주의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론을 안 하고 그냥 단순 작업만 하는 그런 현장적인 일을만 가르친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회사에서 필요한 현장을 알아야 된다. 학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는 그 좀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 건지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면 현장도 알고 창의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좀.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핵이라 해서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 저희 회사나 저희 주변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직능제라는 걸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분들은 A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회사가 A, B, C, D가 있는데 A만 하고 어떤 분들은 A, B만 하는 분도 있고 A, B, C, D를 다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이게 끝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일 모범 해답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건데 회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직능부터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 직능을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볼 수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는. 그래서 기본을 사실 또 배워야 되는 거고요. 학생이 만약에 AI 관련해서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저 잘 모릅니다. 저 대표지만 제가 이런 것들 다시 공부해서 대표하기 좀 힘들고요.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파트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을 학생이 갖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개론을 모르고 이것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저희 이제 소재 회사인데 소재 관련해 갖고 소재 이론을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갑자기 여기에 대한 열 처리에 대한 조건만 잘 배운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종합 인재상이고 현장을 경험하라는 의미도 열처리를 직접 안 해보고 나서 열처리 조건을 교육해서 배우면 뭐합니까? 와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솔리드웍스나 이런 프로그램들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쿠다나 뭐 이런 AI 프로그램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방법론적이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이 자기 스스로 그런 뭐 의지를 가지고 교수님께 접근하는 거고 교수님들은 일반론을 알려주시고 나서 회사에 맞게 학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구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대신 이 좋은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고 나와서 일로 현장으로 오면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궁금한 거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또 다른 또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학교 교사고요. 정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좀 정보가 적기 때문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서 아까 얘기 주실 때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부적응으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들이 제공이 되는지
어떻게 그냥 그대로 종료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예, 예. 여기 한국공학대 사업 단장님께서 지금 학과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대신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침 저도 아까 저희 한양대 에리카 김혜림 재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입장에서는 그 넓은 의미의 고객의 VOC를 들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좀 제가 소명도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김혜림 학생이 말씀하신 6개월 내 재매칭이 안 될 경우 학교에서 학위 과정도 중단, 제적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 사업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사실 사업 처음에 시작됐을 때 2018년에는 없던 규정인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좀 있었냐면은 사업 초기에 일부의 좀 불필요하게 영리한 학생들이 그 기업을 다니면서 약간 좀 그 안 좋은 방법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조기취업형 계약과에 참 학생들에게 좋은 장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3년 만에 4년은 정규 학사기 받을 수 있고 1년은 또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받고 또 2, 3학년 동안은 기업에서 50%의 등록금 지원을 받는데 취창업 지원금도 따로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은 내가 취하고 싶고 대신에 나는 그냥 학교만 다니고 싶어라는 학생들이 사실상 없었던 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게 좀 흐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고심 끝에 요 규정을 강화해서 이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좀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업이 안정화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내 재매칭 제적에 대한 내용은 지금 교육부가 상당히 폐지나 또는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제가 정보를 최근에 이제 입수를 했거든요. 아마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도라는 것은 사실 그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도 한번 제가 김내림 학생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6개월 내에 재매칭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퇴사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자진 퇴사는 무조건 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회사는 다니지 않고 학교 그 대학 학위는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기 취업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학생의 의지를 상당히 좀 많이 봅니다. 뭐냐면 나는 이 조기 취업형을 완주하고 싶은데 나의 원인이 내가 아닌 내 외부적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재직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학교가 구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참고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 6개월 내 재매칭을 실패한 이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와 교육부가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천대 지금 팀장님께서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한양대 교수님께서도 사실상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걸로 지금 계속 끄덕여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최대한의 어찌 보면 자원을 다 쓰면서까지 사실 이 학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예, 저기 질문 마이크 받으시면 됩니다. 예, 마이크 받으십시오. 추가적으로 한 말씀. 예.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덧붙여서 하는 말씀인데 일단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들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단순하게 입시 제도로 활용해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은 절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그 학생은 진짜 제적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제 고도화되고 뭐 되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점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아직도 학생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 특히나 선생님들, 입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넌 안 되니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가보는 게 어때라고 학생들한테 유도하는 경우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변화가 확실히 있어야지만이 이게 정착이 되고 정말 나는 일과 그리고 그 학교 교육과 이거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게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어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가 이제 막상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에서야 기업들을 보고 연계되어 있는 학교들을 보면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을 하려면 고1, 2학년 때 좀 더 이쪽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왜 면접을 찾아가는 면접을 지원해 주시는 시점이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일 것 같은데요.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제 개설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가는 뭐 기업 탐방 프로그램 이런 걸로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1, 2학년 때 고민해보고 위탁 과정을 가든 좀 더 공부를 해서 조기 취업형으로 가든 하는 어떤 선택의 기회들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시흥 지역 안에서 좀 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3년뿐만 아니라 5년 정도로 좀 연장을 해서 지금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너는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중학교 때 이미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업을 탐방하고 그걸 보여주실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을 뭐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라든가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있다면 아이들이 본인이 가야 될 길을 볼 때 그런 환경에 대해서 본인들이 익숙하게 알게 되면 특히나 중학생 때는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잣대, 어떤 세상의 잣대가 없는 그런 순간에 아이들에게 녹여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친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가 오래 지도를 해보니 학습과 노동의 갭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론만 배우고 대학에서 가지만 그 전에는 이 노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세상 이야기더라고요. 하물며 부모님의 직업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된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오픈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학사님께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네네.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네.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수원에는 조기 취업형 계약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 이러한 사업은 더 확대되고 더 지원돼야 되고 저는 솔직히 더 큰 기업도 참여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공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곧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짧게 좀. 네, 아까 그 저희 교사님께서 지금 저한테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그 먼저 아까 우리 저 에리카 단장님과 하신 말씀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3 입시 시즌이 돼서야 이제 성적을 놓고 진로 교사님이 너 이 성적은 좀 문제가 좀 안 되니 조기 취업형 갈래? 이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런 사전 선경험의 프로그램이 먼저 연계돼서 진행된다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교육부에 이제 여러 차례 제언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교육 정책과 특히 정규 수시 정시 입시 과정에 대해서는 그 변화와 어떤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는 아마 입시 비리는 아마 그 병역 비리와 함께 2대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지자체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자유도를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부시장님께 한번 꼭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흥시의 이제 고교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진로이고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것들도 3학년 올라와서 할 게 아니라 1, 2학년 때부터 탐색할 수 있는 트랙과 프로그램을 적극 교육청과 대학이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보는 거 저는 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이제 좀 예정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어찌 보면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지역 인재 정주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어찌 보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다 공유하셨을 거라 봅니다. 특히 지금 교육 과정에서의 직업계고 성과지표 체계가 계약학과의 진학에 있어서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제조업에 어떤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과제, 그리고 기업의 멘토링이나 경력 개발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년들이 경직된 이제 학사 규정, 그리고 낮은 노동 유연성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이 참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 지표를 개선하고 그리고 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세대의 몫이고, 저희도 그거를 아까 장하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이 사회가 변한다라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충분히 공감하시고, 아무래도 청년 친화적 운영 체계 마련에 있어서 조금 더 힘써주시고 현장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재단은 열려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론에 함께 해주신 우리 토론 패널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오늘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실제 적용하는 일은 저희 재단과 그리고 시흥시와 그리고 이제 여러 지금 교육계와 함께 좀 더 고민하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하면서 오늘 토론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끄럽게 진행해주신 이혜민 일자리 연구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시흥 스마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엔지니어의 지역 정주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도 꼭 받아가시고요. 저희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 2026년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